자,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난리가 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배우 하영 씨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친일이다, 아니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사들을 보면 집안 자랑에 심취하여 자멸한 것이다. 여배우 하영의 증조부 친일 행적 발각에 여론이 격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배우 하영 씨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테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자, 왜 이게 논란이 되고 있냐면 최근에 하영 씨가 방송에 등장을 해서 이 집안에 대한 스펙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게 바로 그 여배우 하영 씨거든요. 일명 뇌생녀라는 스펙이 공개가 됐다라고 말이 나와 있는데 7일날 방송된 옥탑방의 문제아들 KBS 예능 방송에서 이 드라마 홍보를 하다가 이력이 공개가 됩니다. 이화여대 서양학과를 거쳐 뉴욕 3대 아트스쿨로 불리우는 학교까지 진학을 했다라며 자신이 학창시절 반에서 1, 2등을 했다. 전교 10등권 성적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바로 이 문제의 지점입니다. 하영의 남다른 집안 이력도 공개가 됐다. 증조부께서 한양에서 최초로 양의원을 개원하셨고 고종 황제를 진료하셨다. 넷플릭스 시리즈 중증외상센터에서 간호사 역할을 맡게 되자 실제 의사인 가족들에게 자문도 받았다라고 털어놓은 것이 문제의 촉발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일까요?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일파다라는 얘기가 나온 건데 자,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남다른 이력이 공개가 돼서 금수저다, 모태부자다 등의 반응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걸 이상하게 본 이들이 있습니다. 하영의 증조부가 바로 의사 안상호다라는 사실과 함께 그의 친일 행적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분위기가 싸늘해진 거죠. 누리꾼들은 하영이 자신의 입으로 집안 내력을 공개하고 이를 자랑스럽게 소개했다라는 점을 맹렬히 비판하였습니다. 이렇게 충격적인 가족 공개는 처음이다. 당당하게 밝히는 걸 보면 부모에게 증조부가 친일파였다라는 교육을 못 받은 거 아니냐? 본인이 대대로 의사 집안이었다라는 자랑에 심취하여 친일파 집안이었다라는 걸 망각했다. 우리나라에서 집안이 대대로 돈이 많다고 하면 친일 여부를 의심해봐야 하는데 저걸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했다. 누가 뒤를 캐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자랑하다가 자멸했다라는 이야기가 빗발쳤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게 사실이 맞을까요? 이런 이야기가 직접 흘러나왔습니다. 4대째 의사 집안이라던 하영, 친일파 후손 의혹에 입을 열었다. 증조부 안상호가 맞지만 사실과 다르다라고 강력하게 반박을 했는데요. 자, 뭐라고 이야기를 했나 봤더니 여배우 하영의 소속사 측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영 측은 증조부가 안상호가 맞다. 하지만 안상호의 친일 행적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하여 온라인상에 알려진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안상호 씨가 누구냐면 1898년도 11월 도쿄 자해의원의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1902년도에 의술개업 시험에 합격을 하게 돼요. 이후 안상호는 귀국하여 1903년 의친왕을 보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1919년 고종 황제가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도 일본인 의사 모리야스 렌치키와 함께 진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영의 소속사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다.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불을 땡겨버린 건 사실 무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렸다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인가 봤더니 배우 하영이 당연히 자랑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4대 의사 집안의 증조부가 친일단체 대정 친목회 평의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광복절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소속사는 증조부에 대해 친일 의혹은 사실 무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린 게 더 기름을 부어버리게 된 거죠. 자, 왜냐하면 이 대정 친목회라는 곳은요, 일제강점기 초기인 1916년도 11월에 결성된 친일 경제인 유지단체라고 이야기를 하며 일제의 무단 통치기 조선인 유력자들을 포섭하여 내선 융화를 선전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1920년 조선일보를 창간한 주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한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은요, 2017년부터 21년까지 11대 독립기념관장을 지낸 역사학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졌죠. 이 안상호가 몸담은 대정 친목회의 성격은 역사 자료에도 확인이 되는데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는 이 대정 실업 친목회를 1916년 서울에서 조직된 친일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제가 이 조선 민중을 무단 통치에 순응시키고 일선 융화를 선전하는 데 활용됐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대한민국 학생이라면 모를 수 없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완용, 송병준을 중심으로 결성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이게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전 관장은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친일파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안상호 씨가 사실 친일파다 아니다 라는 말이 굉장히 지금 대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난해 1월 진행한 하영의 인터뷰에서는 자세한 이야기를 많이 듣지 못했다라면서도 의료계 집안에 대해 너무 감사하고 당연히 자랑스럽다라고 말을 해버렸던 겁니다. 그러니 어떻죠? 당연히 대중분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친일하던 사람이 아니라 고종의 독살까지 연관되어 있는 인물이다 라는 말까지 하고 있으며, 사실 무근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라는 말까지도 하고 있고, 증조 할아버지가 이완용과 같이 활동한 게 실화냐? 방송 하차해라. 지금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 여기저기에서 얘기하고 다닌 것 같은데 역사가 말을 해주는 인물이니 가만히 있는 게 나았을 텐데 꼬여버렸다. 결국 배우 하영 씨의 방송 하차 이야기까지 빗발치고 있고요. 이제 막 주목받고 있었는데 최악의 시나리오가 풀려버리고 만 겁니다. 또한 KBS 역사 스페셜에도 나왔었던 것이 바로 배우 하영 씨의 증조부 안상호였는데, 전하의 갑작스러운 서거는 민병선 및 융덕영이 총독부 대관과 모의하여 안상호에게 명해 독을 사용했기 때문이다라는 유언비어가 있다라는 이완궁 비사의 기록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들이 안상호에게 독을 사용했다라는 유언비어가 있다고 했는데, 당시 황실의 시의였던 의사 안상호가 등장을 하며 여러 기록에서 발견되고 그가 독살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조선 총독부에서는 시의 안상호에게 독살할 것을 명령했다. 당시 안상호는 일본 연인과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리고 있었는데, 매일신보 1918년 12월달 여기 보이는 이 노인이 안상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고종 사망 한 달 전인 내선 일체의 모범이라며 일제의 선전에 동원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와,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죠? 실제로 이런 반박도 있습니다. 하영의 조부는 안부 교수다. 평생 소도록에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며 헌신했다라는 반박 기사도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가 친일 의혹에 휩싸였지만 정작 배우 하영의 조부는 안부 교수였다. 하영의 친할아버지는 평생 나병 환자 치료에 힘쓴 안부 교수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경성의학 전문학교를 졸업한 안부 교수가 실제로 뭐 이런 엄청난 한센병 연구와 치료에 헌신했다 라고 막 이야기를 했고, 안병문 의무원장도 하영의 아버지다 라고 했는데, 이 안병문 의무원장도 배우 하영의 아버지였던 겁니다. 이 부친 안 교수에 이어 서울대 의과대까지 진학한 뒤 현재 정형외과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영의 친언니 역시 서울소재병원에서 내과 교수로 재직 중이라는 건데, 자, 과연 괜찮을까요? 여기 강조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배우 하영 씨의 조부가 안부 교수인데 소록도에서 나병 환자를 치료했다. 소록도가 뭐냐면 1916년도 소록도자회 의원을 개원을 했는데, 쭉 보면 이제 이름이 막 변경되는 게 연역이 나와요. 역대 병원장을 보면 아리카와 도루, 하나이 젠키치, 야자와 슌니치로 어쩌고 저쩌고 5대까지 전부 다 일본인이고요. 6대부터 한국인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바로 이 국내 한센병 환자들에 대한 강제 격리가 일제강점기인 1916년도에 시작됐다는 것이 공개되어 놀라움을 자아냈고, 일제는 우리나라 바로 한센병 치료병원인 자해의원을 소록도에 세워졌으나 사실 치료보다는 격리의 목적이 있었고, 심지어 일제는 환자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거나 원장의 동상 건립을 위해 돈을 수탈하기까지 했으며, 태평양 전쟁 발발 후에는 환자들이 군수품 생산에도 동원이 되었고, 환자들이 사망한 후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부를 당했다. 놀랍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된 이후에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한센병의 전염력은 굉장히 낮았는데 1940년대 치료약이 개발이 됐지만 소록도 환자들이 완치가 됐음에도 해부는 1960년대, 강제격리는 1970년대, 낙태수술은 80년대 후반까지 이루어졌으며 심지어 단종수술은 92년도까지 단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경악스럽죠. 여기에서 나병 환자를 치료했다라는 게 바로 하영의 친할아버지였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하영 조부가 헌신했다라는 소록도를 보면요, SBS에 나온 모습을 보면 유리병에 담긴 태아의 모습, 전라남도 고흥군에서 존재하는 이 작은 섬에서는 아이들을 키우는 보육소이자 충격적입니다. 강제 격리, 단종, 낙태 수술, 이것을 하나하나 기록해 나간 변호사들이 있었다고 해요. 경악스럽습니다. 사망을 하면 무조건 해부를 해버립니다 라는 당시의 관계자 증언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경악스럽고, 이것이 SBS에서 다큐멘터리로 제작이 되었을 정도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 안상호, 하영의 증조부는요, 당시 이런 이야기를 기사에 낸 바 있습니다. 그때 이제 결혼을 했었던 사진과 함께 이러한 말을 했어요. 나는 일본 사람과 똑같지요. 나는 지금 조선 옷은 한 벌도 없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매운 것은 조금도 못 먹어요 라고 말을 한다. 그리고 일본인 아내와 함께 5남매를 일본식으로 키우는 행복을 자랑하였다. 이러한 그 태도를 본 당시 사람들은 그의 민족을 배반한 골수 친일분자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일본인 부인이고 5남매, 그리고 이게 안상호의 모습입니다. 이걸 증조부로 든 게 배우 하영 씨고, 배우 하영 씨는 이런 집안을 자랑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지금 하차시켜라, 방송가에서 퇴출시켜라 라는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배우 하영 씨의 잘못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집안 출신이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자랑을 해서는 안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들고, 이 사태에 대해 후손이지만 후손들에게 책임이 없다 할지언정 후손들이라도 사죄의 마음을 가지고 관련된 피해자분들을 위해 피해 복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의사 집안이면 돈이 얼마나 많을 것이며 얼마나 유복하게 자랐겠습니까? 소속사에서 아무리 반박을 한다 한들 역사적 사실은 지금 변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지금 한시라도 빨리 사죄를 하고 그와 관련된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 복구를 하는 것이 빠르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광복절뿐만이 아니라 최근 정치와 직접적 간접적으로 엮여있는 유명인들, 이런 연예인들만이 아니라 유튜버들의 사건도 지금 굉장히 머리가 아픈 상황이라는 겁니다. 보니까 고인 주변에 있었던 많은 관계자들, 지인들, 유가족분들 입장에서는 속상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칼럼처럼 많은 음모론이 함께 빗발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파트 베란다에서 발견이 됐다. 아니다. 거기에서 자칫 잘못하여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떨어졌다. 그리고 현장 CCTV로 경찰이 확인해 본 결과 별다른 의혹은 없어 보인다. 다만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었다. 당시 현장에서. 이런 말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분들이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사는 줄어들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사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인 중에 한 명이 이러한 말을 나오고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한 유튜버이자 방송인이 고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꺼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지만 고인이 되었음에도 인규를 위해 확실한 내용은 추후 전달해 드릴 거다. 이후 바로 6일 날 불과 몇 주 전 영상이다. 배인규에 대해 믿을 수 없는 자료들과 이야기들을 들었다. 충격적이다. 지금껏 있었던 인규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저로서는 인규야, 이전에 있던 일들을 다 공개해라. 그러면 너도 속 시원하고 오해들이 풀릴 거다. 사람들이 널 다시 보게 될 거다라고 한 적이 있다. 인규의 대답은 지나간 일이고 제가 안고 가야 할 일이며 제가 다 견뎌야 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지인이 공개한 바로 불과 며칠 전 고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거 인스타그램에서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사진이 아니라 동영상이었다라는 거죠. 자, 생전 고인은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약물 관련 검사도 받았어요. 그런데 정말 일상생활이 힘든 사람이고 만약 그런 선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지인들을 만나서 웃고 떠들고 함께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뭐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세요. 이게 다 자신의 마지막을 정리하기 위한 지인들과의 만남이 아니었냐?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확실히 이상하다. 최근까지 영상을 올렸었고 오히려 팬들에게 복귀한다라고 말을 했었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냐? 근데 만약 고인이 다른 원인으로 인해 사망했다면 도대체 그 가해자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 본인이 우파 진영에 서서 집회도 하고 방송도 하고 또 나아가서는 인터뷰도 했다고 치지만 불과 며칠 전까지 이렇게 밝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고 주변 지인들도 믿기 어렵다. 심지어 추가적인 동영상과 그와 관련된 자료들을 전달하겠다라고까지 지인이 말을 했을 정도라면 이거 뭔가 의구심이 든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고인에 대한 만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고인이 사실은 장례식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친족들과 지인들만이 참석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과 유튜브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무연고 시신이기 때문에 장례를 치르고 있지 못하다. 장례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등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장례 일정이 다소 늦어진 지점은 부검 절차로 인해 불가피하게 일정이 진연되었기 때문이며 현재는 정상적으로 장례가 진행되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딱 들어맞죠? 아마 부검 때문에 빈소가 마련되지 못한 것 같다. 아마 부검 절차가 진행되고 나면 장례식도 진행되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팩트였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죠? 부검 절차가 이미 진행이 되었다. 부검이 되면요, 이 국가수에서 늦어도 한 달 안에는 보통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 이걸 좀 기다려보면 우리가 진실을 알 수가 있겠죠. 더불어서 상주는 이러한 말을 했어요. 부디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만큼은 억측과 논란보다는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명복을 빌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조문과 부인은 유가족의 뜻에 따라 정중히 사양한다. 장례와 관련된 내용은 사실과 다른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니 상주인 저를 통해 나오는 말이 아닌 다른 언론과 유튜브 영상들의 말은 믿지 않으셔도 된다. 그동안 고인을 응원해 주셨던 분들 그리고 기억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 제가 말씀드렸죠. 많은 추측성, 타살 의혹이 나온다는 등 근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소신대로 말씀드리자면 거의 70~80%는 안 좋은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나아가서 그 선택을 종용받았거나 강요받지는 않았는지 이런 의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하겠죠.
고인이 생전 이 남성들을 대표한다라는 미명하에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반대 정치 세력과 굉장히 대립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특히 이 굉장히 논란이 됐던 탄핵 관련하여 사건이 터졌을 때도 최전선에 앞서 있었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은 분들이 그것이 연관되어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많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몇몇 분들은 많은 의혹 제기를 하고 계세요. CCTV부터 타살 정황이 없는 게 확실하냐? 은폐 조작 아니냐? 근데 이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있기가 쉽냐라고 또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런 칼럼이 나옵니다. 배인규 대표의 유서 없는 사망과 남겨진 의문, 보안수사권 공백이 부른 사각지대라는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자, 무슨 말인가 살펴봤더니 평소 강한 삶의 의지를 보였거나 이상한 동기가 불명확한 인물이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게 되면 유족과 지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진실 규명은 국가수사기관의 당연한 책무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수사구조에서는 이러한 억울함이나 의혹이 속 시원히 해소되기가 어려운 치명적인 병목 현상이 존재하는데, 바로 보안수사권의 축소 및 폐지가 불러온 시스템의 맹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변사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의 초동수사와 더불어 검찰의 지휘 및 보안수사가 유기적으로 작동을 했는데, 혹여나 은폐되었을지 모를 범죄 혐의점, 위장 사건이라던가 타살 정황 등이죠. 이걸 2중, 3중으로 교차 검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사권의 구조가 개편된 이후 현장의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고 해요. 초동수사기관의 과부하와 조기 종결의